은퇴 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50대가 가장 먼저 잃는 것.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다. 아침에 눈 떠도 출근 걱정 없고 시계 안 봐도 되고 밀린 취미나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다. 하루 종일 핸드폰이 조용하더라. 일도 줄었지만 사람도 같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끊겼다는 말이다.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에 들어선 시기다. 몸은 아직 쓸만하고 경험도 많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한 발 비켜선 느낌을 받는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던 전화와 메신저가 퇴직과 동시에 싹 사라진다. 처음엔 다들 좀 쉬면 연락하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좀이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연락은 내가 회사에 다닐 때만 존재했던 거구나 하고. 50대가 은퇴 후 가장 먼저 잃는 것, 직함보다 관계. 사람들은 은퇴하면 제일 먼저 돈을 걱정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상실은 돈이 아니다. 소속감이고 관계의 끈이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이었지만 은퇴하는 순간 그냥 아무개 씨가 된다. 더 무서운 건 그 직함이 사라지면서 함께 붙어있던 인간관계도 같이 떨어져 나간다는 점이다. 회사에서 맺은 관계의 상당수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기보다 역할 대 역할의 관계다. 내가 결재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프로젝트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어졌던 관계들이다. 그래서 그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난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다. 사례 1 퇴직하고 나니 동기 카톡방도 조용해지더라. 55세에 명예퇴직한 어씨는 이렇게 말한다. 회사 다닐 때는 동기들끼리 매일같이 카톡했어요. 점심 뭐 먹었는지, 상사욕, 인사소문까지.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화 주제가 안 맞더라고요. 처음엔 퇴직한 사람을 배려해서 일부러 연락을 줄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여전히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문제는 어씨가 빠진 뒤였다. 회사 이야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화에 더 이상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어씨는 그때 처음 느꼈다고 한다. 아, 우리가 친했던 게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구나. 이 깨달음이 꽤 아팠다고 한다. 은퇴 후 상실감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들이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일터는 가장 강력한 관계 생성 공간이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니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면 관계 유지에 필요한 접점 자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연금 계산하고 노후 자금 준비하는 게 아니다. 회사 밖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례 2도는 준비했는데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B씨는 50대 초반부터 은퇴 준비를 철저히 했다. 개인연금, 부동산, 보험까지 나름 탄탄하게 준비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아침 9시가 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났다. 문제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거다. 친구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자녀는 각자 바빴다. B씨는 말한다.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더라.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규모보다 관계의 밀도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혼자 잘 못 산다. 은퇴 준비에서 꼭 포함돼야 할 것, 관계 포트폴리오. 요즘 은퇴 설계에서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관계 포트폴리오다. 금융 포트폴리오처럼 인간관계도 분산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회사 관계 80%, 가족 15%, 기타 5% 이런 구조라면 은퇴 후 바로 무너진다. 회사 비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50대부터는 의식적으로 회사 밖 관계를 늘려야 한다. 동호회, 지역 모임, 공부 모임,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다. 처음엔 어색하다. 직함도 없고 나이를 묻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래도 이런 관계가 은퇴 후에는 훨씬 오래 간다. 사례 3퇴직 전 시작한 사진 모임이 살 길이었어요. C씨는 퇴직 3년 전부터 사진 동호회에 나갔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다. 그런데 은퇴 후 이 모임이 삶의 중심이 됐다. 거기서는 제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은퇴 후 건강한 관계는 과거의 직함을 묻지 않는 관계다.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연결되는 관계다. C씨는 지금도 매주 출사 나가고 전시회도 준비한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이 된 셈이다. 은퇴 후 연락이 끊겼다는 건 실패가 아니다. 은퇴 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회사라는 필터가 사라지니 진짜 관계만 남았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리다. 다만 그 정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오면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은퇴는 준비가 필요하다. 돈만이 아니라 사랑과 역할, 하루의 리듬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50대는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다. 회사 안에서만 살았던 시간을 회사 밖으로 조금씩 옮겨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티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퇴직해도 이어질 관계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50대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다.